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민 공론화가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도의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예정부지. 제주도는 이곳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1,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입지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 거기 단가가 얼마고 거기 줬을 때 또 다른 제1, 2, 3위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오셨는지. 그 일대가 굉장히 현재도 지금 폭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도 행복주택이 들었을 경우 대해서는 그 상태도 지금 700세대거든요. 어마어마진장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전무했고 관련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국법에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러면 지사께서 도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10년 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토지까지 분양을 한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주도는 입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11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좋은 곳에다가 진짜 소위 말하면 우리 젊은 층이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저증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도의회의 반발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국비가 올해보다 4.1% 증가한 1조 2,7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에 15억 원, 감귤 포장상자 제조시설 27억 원이 반영됐고 전기차 보급 사업비는 1,21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인프라 구축 예산 100억 원과 4.3 희생자 발굴 유해 검사비 20억 원, 그리고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예산 20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설 스포츠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억 원대 인터넷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피 회사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 하지만 한번 클릭하면 야구 경기 일정과 배당률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나오는 또 다른 사이트도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도박 사이트 두 곳을 통해 받은 베팅 금액은 200억 원, 10%인 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사장과 총책, 중간관리자와 실제 운영자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시로 사이트 IP와 사무실을 바꿨습니다.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밑에서 운영자나 어떤 밑에 인출책이 근거됐을 때에 자기들의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IP,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해 도박 조직원 2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간관리자 32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베트남 현지에 남아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을 잡기 위해 인터폴과 베트남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고액을 베팅한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올해부터 풋귤 유통이 허용됐죠. 감귤 출하 시기와 겹쳐서는 안 된다며 출하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제한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9월에도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풋귤이 판매되고 있고 출하 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풋귤을 검색해보자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가 40여 군데나 나옵니다. 출하 기간인 8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택배로 버젓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귤 조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풋귤을 출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조리로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수확하고 계속 꾸준히 주문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꼭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달부터 풋귤 유통을 금지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8월 30일까지 종료되니까 협조해 주시죠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농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풋귤의 당과 과즙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가 9월 중순까지인 만큼 출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하순까지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력성이 잘 안 맞아요. 한 9월 중순까지 하여튼 시장에 나가줘야 이 시장을 좀 선점해서 규모시킬 수가 있는데 8월 30일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풋귤 유통 첫 해부터 출하 기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 학교 교육에만 한정됐던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와 다문화 교육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으로 16년째 운정을 베풀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추석을 앞두고 어김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넉넉한 한가위를 맞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창고에 올해도 어김없이 쌀포대가 쌓였습니다. 설과 추석 때마다 60대 사업가로 알려진 독지가가 보내온 겁니다. 지난 16년 동안 기부한 쌀은 3억 6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정말 큰 돈인데 1년이면 한 5천만 원 거의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선뜻 내줄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 가정에 배달된 쌀은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쌀 깜반에도 얼마예요. 정말 우리한테 이런 게 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음료수 판매점을 운영하는 강경순 씨. 매달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꼬박꼬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상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러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 수익이지만 사랑의 연매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된 게 어려운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처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는 8년 만에 1,500곳을 넘어섰고 올해만 3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가진 게 많건 적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곳곳에서 이어지는 나눔과 사랑의 마음은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국정감사를 제주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정례 직원 조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제주의 입장과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에 열리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10월 중에 현장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수확철을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안동 MBC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50일 남짓 남겨둔 가을 사과밭입니다. 반쯤 먹다 버린 사과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아래쪽 나무까지는 부러지는 한편 열매는 죄다 서리를 맞았습니다. 멧돼지 떼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과수원 사방으로 그물을 두르고 전기 목채기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봐요, 전부 다 뒤벼보고 다 짜들어 버리지 뭐예요. 심장은 뭐 말도 못하지 뭐예요.
진짜 가슴 타요. 그런가 하면 수수밭 한가운데는 거대한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멧돼지 떼가 수수밭을 헤집고 들어가 수수떼를 넘어뜨리고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예, 이제 몇 달까지 있으면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돼지가 매일 내려와가지고 저러니까. 때문에 수년 전부터 농촌 시군은 엽사를 모집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고라니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포획 보상금이 없다 보니 엽사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피해 방지 단원은 읍면당 2~3명 정도로 배정돼 있지만 무보수 포획 활동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맨 직장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분들도 이 낮에 더운데 땡볕에 가는 걸 별로 안 나쁠 수도 있고 매일처럼 그래 하지는 않거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한 해 130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절반이 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공기만 보면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외투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 더 선선한 모습인데요.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가을과 여름을 오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인데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연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서 바지선 선원인 75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제주시 건입동 서부도에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51살 임모 씨 등 선원 6명이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고등어회를 먹은 뒤 복통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사우나에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물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강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장모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의 졸속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은 미국 본교에 대한 현지 실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이 국제학교 설립 협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지난 2년 동안 졸업 예정자의 9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현지 평판도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주 시내 모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인 28살 K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약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고용계약서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또 제주 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129명에 대한 마약 관련 교육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회 전반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수사와 형사, 외사 등을 통합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권력 토착형 비리와 거래 관계를 이용한 계약과 하도급 부조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